지금은 북과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내통하는 그런 간첩 수준의 인간들이 직파 간첩 플러스 다음은 한 100만 명. 이제 탄핵이 막히니까 계속적으로 특검법으로 이제 압도적인 숫자의 국회의원으로 김건희 특검법 또 내일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가의 최고 통치권이 지금 실종될 수도 있는 이런 비상시국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아투TV는 이런 비상시국에 계속 긴급 진단, 긴급 라이브 시국 진단 같은 프로그램들을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시국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또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원장님, 네. 원장님 국정원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령을 내리게 된 그 계기가 결국은 이 간첩들의 활동 때문이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재 좀 어느 정도인지 짧게 좀 이 심각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매번 대한민국의 선거가 진행이 되면요. 네네. 북측의 대남 공작기관에서는 네. 자기들이 활용해 먹기 제일 편하고 좋은 놈을 고릅니다. 네. 그래서 고른 게 김대중이고 노무현이었고 네네. 이런 식으로 고르고 네.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네. 똑같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시기 전에 네. 2015년에 네. 북한에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국정원과 같은 네. 북한에도 보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국가보위성. 네네. 혹은 국가보위부라 그랬는데요. 네. 그 보위성 직원 한 15명 정도가요. 러시아로부터 생화학 물질을 끌어다가 네. 가져와서 네. 김정은이 다니는 길에다 뿌리면서 암살하려고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암살하려고 예, 했죠. 예. 네. 그런데 국정원에 네. 두더지, 즉 북한에 협조하는 간첩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놈이. 내통하는. 예. 네. 내통하는. 내가 만약 국정원 다시 들어가면 네. 그 자신을 다 잡아서 내가 광화문에 효수를 해버리려고. 네. 네. 예? 근데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 간첩들이 네. 북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발각이 됐습니다. 우리 요원들 다 처형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위성에서 네. 김정은이를 제거하려고 암살하려 했던 그 조직이 일망타진되면서 네. 다 죽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북쪽에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반드시 탄핵시키거나 죽여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그해 15년도의 말입니다. 국군의 날 네. 그 기념식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북에다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의 고위급 탈북자들 다 남으로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네. 북한을 자유 통일시키겠다는 그렇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 예. 네.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결정적인 위기감을 느꼈고 맞습니다. 남한의 좌익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고 네. 그것이 박근혜 탄핵으로 네. 연결됐다는 것이 네. 예. 저희 이제 우파 지식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래서 97년에도요. 네. 제가 황정엽 선생과 김덕홍 선생을 네. 모시러 제가 마무리 뒷정리하러 갔다 왔었는데 네. 네. 그때도 제가 최초로 황정엽 선생을 만났죠. 네. 그랬을 때 북에 대한 얘기를 물으시더라고요. 네. 제 답변은 단순 명료하죠. 네. 북한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압박과 네.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남북 대화는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북이 우리 민족 그러지만 네. 그 앞에는 김일성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결코 그 말에 대해서 동의 못합니다. 김일성 민족이죠. 그렇죠. 우리 민족이 아니라 맞습니다. 김일성 민족이죠. 예, 김일성 우리 민족이라는 뜻인데 네, 네. 그 앞에 김일성이 생겼는데 근데 이 김일성조차도 가짜 아니에요. 네. 원래는 마적단의 김성주라는 깡패놈 아닙니까? 100가지 김일성의 이야기 네. 중에서 99가지가 거짓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소설이거든요. 한 가지가 사실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당시에도 황장효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남조선에서 수만 명이 있다 그랬지 5만이라고 정확히 적시는 안 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정확히 더 물어봤죠. 그러면 5만입니까? 8만입니까? 아니면 20만입니까? 30만입니까? 이렇게 제가 숫자를 바꿔서 물었다고요. 네, 네, 네. 그랬더니 황 선생의 얘기가 기거보다 더 많지.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황 선생이 보실 때도 10만 단위는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북과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내통하는 그런 간첩 수준의 인간들이 직파 간첩 플러스 다음은 한 100만 명. 네. 그다음에 그 100만 명의 간첩들의 감언지서에 녹아나서 계속해서 반대한민국 네. 이 체제를 갖다 엎으려고 네. 하는 그런 불순 세력들이 최소 전 1000만 명은 된다고 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네? 계엄령 사태 이후에 예. 국정원 1차장이란 자가 그 대통령의 명령을 네. 그게 뭐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막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네. 하고 네.
특전사령관이라는 자가 방첩사령관 네. 군의 수뇌부들이 네. 어떻게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합니다. 네.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아빠 예. 저 사람들 군인 맞아요? 네. 군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네. 저게 창피하죠. 네. 창피하죠. 네. 어떻게 우리 국민 우리 세금으로 네. 저런 군인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지 아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낯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요. 네. 육사 출신 육사 동문들한테 네.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나 앞으로 네. 이 육사 반지를 못 끼고 다닐 것 같소. 응? 정말로 명예로 생각하고 네. 평생을 육군사관학교 이 졸업 반지를 끼고 다녔는데 네. 앞으로 이 반지를 못 끼고 다닐 것 같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네. 지금 이종찬, 그다음에 김병주 네. 이 두 자를 네. 지금 육군사관학교 동문에서 제명을 시키는데 어제부로 홍장훈이가 추가 포함이 됐어요. 아, 홍정원 국정원 1차장. 예, 예.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긴 모르겠는데 그 육사 동문들이 네.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욕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육사 동문들이 열을 받고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지 이제 그 홍장원의 그런 그 대통령을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면서 거짓말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전화 받은 건 사실이야. 네. 그런데 방첩사령관이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아, 하길래 왜곡을 했을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틀림없이 이번에 일회용으로 쓰여주고 버려질 거예요. 네. 제가 보장합니다. 네, 네. 그리고 홍장원이는 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우리가 정규 과정으로 입소를 해서 네.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그게 1992년이에요. 네. 그해 여름에 소위 말해서 다른 데 시험 보면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수준 낮은 장교들이 ROTC들 아니야. 네. 육군 장교들 중에서. 네, 네. ROTC들 입소할 때 묻어왔던 애야.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뭐 대표랑 그것도 했다 그러지만 걔는 벌써 707그 특임단에서도 배제돼 갖고 쓰일 수가 없는 애였던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번에 특히 저는 낯뜨거워서 네. 군인들이 특히 그 네. 사령관급의 이 네.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공개를 하고 국정원 1차장이라는 자가 네. 명령해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군인들을 네. 막 믿고 네. 어떻게 우리 네. 국민들이 편안히 주무실 네. 수가 있겠습니까? 막 어떤 육사 출신들은요. 네. 저 중에서 한 놈이라도 자결한 놈이 나왔어야 정상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양반도 잘못한 거지. 네. 왜? 쟤네들이 지금 삼성 장군까지 네. 가기 위해서 이미 문재인 때 장군 진급으로 진입해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연관 장교들은 진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굴하게 아첨하고 돈으로 상납하고 이런 놈들은 대령에서 준장 진급이 되고 다시 소장 진급이 되고 얘네들이 지금 소장쯤 달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수방사령관 되고 특전사령관 되고 이렇게 됐던 애들이에요. 꼭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친해진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야비하게 네. 비정상적으로 진급을 해왔고 네. 이런 애들이 별을 내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거기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전부 문재인 키즈들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예. 미국에서도 어제 제가 소식을 받았는데 야 니네 나라는 어떻게 해? 윤석열이 하나만 혼자 외로운 외톨이고 나머지 자식들 전부 다 문재인 제2기라는 거예요. 이거 외국에서 보면 어이가 없는 게 웃을 네. 일이라는 게 네. 국정원이 원장님 스파이 예. 회사 아닙니까? 맞죠? 스파이는 왜냐면 닌자인데요. 네. 스파이는 명령해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네. 죽어야 되는 게 스파이입니다. 네. 스파이 회사의 직원이 네. 그 스파이에게 내린 그 명령을 다 공개를 하고 이 네. 국가 기강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통탄해야 될 지점들은 우리의 세금이 네. 이렇게 헛쓰여지고 있구나. 네. 이 우리 세금을 받은 네. 우리가 키우는 저 스파이 회사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 네.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구나. 이게 국가의 운명이 참 걱정입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네. 한 말씀만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이 조태용 씨예요. 네, 네. 옛날에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이범석 장관의 사위입니다. 네, 네. 집에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데 조태용 원장이 오셔갖고 한 일이라고는
문재인 때 써먹고 귀양 보냈던 애들을 네. 화합찬에서 다시 불러들였어. 예? 그 소위 말해서 박지원이의 딸랑딸랑거리던 그 간신 쥐들을 네. 다시 불러들였다고. 그러니 무슨 계획이 돼요? 거기다가 이번 일을 놓고서 지금 홍장원이하고 조태용이하고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조태용 씨가 이제 국가안보실장을 하다가 이렇게 국정원장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기현 전 원장 있을 때 거기서 그 홍장원이가 그때는 특보를 했었고 또 다른 특보들하고 무슨 짓을 하냐면 다른 특보라고 하는 김승변이라는 아저씨한테 공작국의 자금을 갖다 몰래 빼서 그 사람한테 근 1,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갖다가 불법으로 횡령을 해서 줬어. 그러다 거기에 있던 애를 갖다가 그 협조해서 일하는 애를 뽑아갖고 조태용의 비서실장을 승진해서 발령을 하면서 조태용의 7시1투족을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갖고 홍장원이가 네. 뒤에서 조태용을 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최근에 조태용이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콩가루 지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이번에 국정원에서 이제 경질이 됐지만 쟤는 그동안에 횡령 배임한 돈이 지금 거의 100억 원대가 돼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지금 잡아서 구속 수사를 해서 반드시 국고 손괴죄? 예? 이런 등등에 이걸 달아서 반드시 감옥에 평생 죽을 날까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어떤 국면이냐면요.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지금 먹잇감을 잡겠다고 서로 지금 사냥개처럼 달려들고 있는 이 국면입니다. 저는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때 우리가 다 봤던 상황들이거든요. 곧 정리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죠? 저런 사냥개들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다가 저 움직이는 저런 행동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 정리할 이 보수 진영,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리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봅니다. 저 검찰, 경찰 쟤들이 왜 저러겠어요? 이원석이나 한동훈을 봤잖아요. 내가 조직을 배신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 국가 원수로 하더라도 물어뜯고 그래 거짓말이라도 증거라고 대놓고 이래 하면 나도 검찰총장 되고 나도 법무장관 될 수 있다. 이런 나쁘고 아주 사악한 생각이 있는 두고 보죠.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낱낱이 우리가 관련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이 애국 우파 진영이 뭘 해야 될지 지금 이 국면에서 분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 모이더라도 슬로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모를 하더라도 분명한 조직적인 노선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태원에서 생각지도 못한 참사가 벌어졌을 때 북의 대남공작기관에서는 퇴진이 추모다. 이거를 지명문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대로 우리 서울역이고 막 시내에 그런 현수막을 걸고 좌파 민노총애들이 들고 나오는 겁니다. 퇴진이 어떻게 추모가 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령이 내려옵니다. 100% 내려오죠. 민노총으로 내려왔죠. 내려옵니다. 그때도요. 지금도 내려옵니다. 지금도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슬로건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내려옵니다. 이번에 김영현 장관도 말씀을 했지만 부정선거와 관련된 명백한 증거물을 찾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이번에 계엄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 SBS인가요? 어디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어요? 했죠. 자, 그렇다면 순서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만일에 현 정부가 부정선거부터 먼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종북 반국가 세력의 핵심인 문재인을 잡아다 구속 수감을 하고 국정원의 특활비에 써서 마음껏 사치향을 해왔던 김정숙을 구속 수감을 했더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놀란다거나 이러지도 않죠. 원래 대통령께서 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인 핵심 숙에 문재인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는구나.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양산에 있는 경호관들한테 야 지금 서울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전부 다 한 명만 남겨놓고 다 서울 올라와. 네. 해서 양산집을 다 비워버리고 네. 그 옆에 지내가면은요.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해군 특수전여단 UDT-C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특수부대,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그 전투를 갖고 있는 우리 해군 특수전여단한테 네. 그 양산에 살고 있는 둘을 지금 문재인과 김정수 포승줄에 묶어서 끌고 올라와. 네. 이러면 아마 서울에서든 전국적으로 확 분위기 바꿔질 거예요. 네. 네. 그런데다가 또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하셔야 되냐면 현재 지금 이 민주당 애들 있잖아요. 소위 내란을 선동한 애들은 민주당 애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대 특징이 뭔지 아시죠? 우리 국장님도. 네. 제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네. 북한에게 네. 책 잡힌 애들이에요. 네. 북한에게 네. 약점이 잡힌 애들이에요. 네. 그거를 북조선에서는 네. 자들은 우리가 흡수한 애들이야.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네. 네. 자,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야, 통일부 장관하다가 가서 씨 뿌리고 온 놈 있지 너.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본인은 알 거야. 걔가 올해 26, 7살 됐어. 네. 그 다음에 국정원장 하다가 북한은 갔다 왔는데 북에다가 애 놓고 온 놈 있어. 너 누군지 알지 너는? 어? 뿐이냐? 신문사, 어? 사주 대표단들이 박정희랑 끌려가갖고 6.15 직후에 올라갔었잖아요. 46명 네, 언론사 네, 대표들이. 네, 네. 그때 가서도 애만 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 2000년도에 만들어진 애는 올해 24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대남 공작 요원으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네, 네. 와가지고 모 회장님한테 아버지 내래 아버지를 그동안 25년간 기다려왔시오. 이러면서 오면은 회장님이 심장마비로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그 시바지 공작, 네. 예? 북에 그 몸 바쳐서 일하는 그 여인네들 때문에 애가 생겼단 말이야. 가족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북에서 지시한 대로 할 수밖에요. 시청자 여러분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치, 여의도 정치는 바로 불물 밑에 있는 북한의 대남 공작과 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 박근혜 탄핵과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네. 이 계엄령과 네. 탄핵 위기 네. 이것도 북한의 대남 공작과 네. 밀접하게 네.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